경제적인 자유와 질서를 위한 정책의 원칙은 수천 년 묵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사일과 농촌에도 빈틈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사일은 다시 말해서 경작지가 좁아서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경작하는 틈을 타 품팔이를 해야 하는 농촌의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이를 고치는 데는 국가적인 비상한 용단과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향상에 있어서 국민의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생활 문제와 그들의 경제적인 새로운 방법을 긴급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단 국민의 6할이 농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농촌과 농민은 우리나라 산업 발달을 촉진시키는 광범위한 시장이란 점에서도 농가 소득의 향상은 지극히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해방 이후 토지개혁에 의해서 모든 농민은 농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또 한편 농토를 가질 수 있어야 했었다. 그러나 농지개혁 이후 농촌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작제도가 생기고 새로운 모습의 지주가 나타났으며 게다가 쌀값의 격심한 변동으로 농민들은 때에 따라서는 피땀 흘려 얻은 곡식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농촌의 서글픈 사실들을 하루속히 없애버려 한국의 농업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누구든지 착실한 농부라고 하면 도시인 못지않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농작법의 개량과 국가적인 지원에 의한 농가부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즉, 농업의 과학적인 현대화와 그 능률을 높이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일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농민이 잘 살고 나아가서는 온 국민의 살림살이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법으로서 농민의 고리체를 정리해서 농어촌 경제의 안전과 그 성장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살림살이의 수준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혁명 이전에 우리나라 농가의 고리체는 약 800억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러한 고리체야말로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점점 어렵게 만드는 암적인 독소였던 것이며 농사에 대한 생산 의욕을 저하시켰고 나아가서는 공업 생산에 많은 장애를 가져왔던 것이다. 물론 혁명 후 제1차적으로 고리체는 정리했으나 앞으로도 정부는 농민이 짊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악질적인 부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징조가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정책과 방법이 취해져야 할 것이며 또 사전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영농자금의 방출이 제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농가마다 축산을 하도록 조장해주는 한편 좋은 젖소를 비롯한 가축의 종자들을 외국에서 사들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축산물을 팔 수 있는 해외 시장도 개척하여 유축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가의 소득을 살펴보면 농민들의 소득은 90% 이상을 순전히 농사에서 얻고 있으며 또 농업소득의 대부분이 쌀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종농업에 의존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농사법을 버리고 땅의 위치와 조건에 알맞는 축산, 양잠, 기타 특수한 농산물과 같은 이익 많은 복합적인 농사법으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르는 시장의 개척 문제와 아울러 유통 과정에 있어서 농산물의 가격을 적당한 수준에 지탱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유지법을 만들어 농민들의 손해를 막도록 해야 될 것이다. 농촌 부흥을 이룩하는 길은 비단 이와 같은 농산물 가격 유지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농사를 짓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 농어촌 고리체와 같은 나쁜 요소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영농자금을 제때 대폭적으로 방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이른바 농업협동조합은 지난날과 같이 권력을 잡은 집권층의 정치도구로 유야무야한 허수아비의 상태에 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의 농촌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농촌의 금융과 판매 사업을 펼침으로써 불필요한 중간 이득을 물리쳐 순전히 농민들의 이익만을 감싸고 보호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촌 부흥을 위한 모든 요소와 아울러서 지난날의 농촌 계몽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농민들의 귀중한 시간의 낭비만을 가져왔을 뿐 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지난날의 무계획한 온갖 농촌 계몽 사업을 하나로 모아 짜임새 있고도 실질적인 사업으로 다시 꾸며 참으로 농촌 생활을 개선시키고 농사하는 기술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쳐 국가적인 농업정책을 실제적인 면에서 돕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은 수백 년을 두고 꽃같은 농사 방법으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인습을 고쳐 나가는 일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민의 소비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농업 수입의 유지와 그 향상을 위한 대담한 정책을 정부는 밀고 나가야 될 것이요. 우리의 우방으로부터 선의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한 농촌의 생산 가격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잉여농산물의 도입은 차차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는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금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경제 체제를 이룩하고 부강한 경제 터전을 닦기 위해서 온 국민의 모든 노력을 한 곳으로 기울이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 부흥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밀고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명 이후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한데 모아 농업 생산을 늘리고 농촌 부흥을 이룩하려는 것은 그만치 그 성공 여부가 전체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만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경제 개발 계획에 있어서 그 연관 사업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계산해서 농촌의 전기화와 공업화를 꾀함으로써 농촌에 놀고 있는 일손을 이용하고 산림 녹화와 치수 사업으로 자재와 전력을 개발하는 등의 여러 개발 사업은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을 늘리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며 나아가서는 온 국민의 살림살이를 잘하게 해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립 경제의 확립을 이룩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